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 MJ입니다. 자, 오늘은 내 종목만 안 오를 때, 즉 상승작 속에서 내 종목만 이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거 보고 가시죠. 그래서 이제 내 종목 빼고 다 오를 때가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모든 업종이 한 번씩 오르고 돌아가면서 이제 뭐 오늘은 섬유, 내일은 반도체, 그 다음 날은 뭐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모든 업종이 이렇게 한 번씩 파티를 하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경쟁사 주식도 올라요. 근데 내 종목만 안 오르는 이런 희한한 경우가 간혹가다가 있어요. 간혹가다가 있는데 음, 이런 경우는 사실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겪게 돼요. 하지만 이제 고수와 초보의 대응이 다릅니다. 뭐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보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일단 내 종목에 대한 믿음으로 홀딩을 하시죠. 내 종목은 결국 오를 것이다. 존버하면 오른다. 그러다가 이제 근데 다른 업종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다 이제 경쟁사 주식도 오르고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뒤처질 것을 걱정하게 돼요. 이제 그 심리전이라고 하죠. 심리전에 이제 휘말리기 때문에 네,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게 또 어느 정도는 버티세요, 다들. 그러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 격차가 심화되니까 내 종목은 지지부진하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하십니다. 근데 손절을 하시고 그 돈으로 그 오르는 주식을 사세요. 네. 하지만 이때는 이미 고점이죠. 이때 이미 그 경쟁사 주식이 이렇게 이게 안 보이는구나.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딱 들어가요. 근데 이때 이미 고점이죠. 더 이상 뒤집긴 하다가 얘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원래 보여던 주식 계속 이렇게 옆으로만 가는 주식이 이때 오르기 시작하는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나요.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원인이 심리전에 있어요. 일단 자기 종목에 대한 믿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고수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대응은 어떻냐? 자, 여러분은 지금 고수의 대응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내 종목은 지지부진한데 다른 주식들이 다 오를 때 이건 마치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대응이 해야 될 상황인가요? 어, 여러분이 이 주식을 처음 산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예를 들어 실적이 좋아서 샀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나요? 아니면 경영진이 좋아서 샀다. 뭐 이 회사의 회장이 바뀌었나요? 아니잖아요. 처음 주식이 산 이유는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단지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슨 대응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결국 기다리면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 내 주식이 안 오른다라는 거는 위기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자마자 오르는 게 더 이상하지 않으세요? 생각해보세요. 사우나에서 이게 냉탕이에요. 냉탕을 데우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20도였던 물이 40도가 되는 게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저번에 산 주식은 내가 사자마자 올랐다. 내가 사자마자 폭등했다. 근데 그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서 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오르고 있는 주식을 타이밍 잘 맞춰서 사신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 투자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여러분이 오르고 있는, 온도가 오르고 있는 상에 들어간 거지, 여러분이 들어가서 온도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자마자 오르는 게 더 이상하고요. 내 주식이 안 오른다라는 거는 전혀 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뭐 대응을 언제 하셔야 되는가, 언제 하셔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수한 이유가 사라졌을 때, 두 번째, 내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 세 번째, 기회비용이 발생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매수한 이유 같은 걸 보자면, 예를 들어 내가 실적으로 매수했다.
그러면 실적이 부진해지면 어떤 대응을 해야겠죠. 서서히. 그리고 경영진이 좋아서 매수했다. 그러면 뭐 주요 임원이 퇴사하거나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하면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사업성이 좋아서 매수했다. 근데 갑자기 사업 내용을 바꾼대요. 그러면 대응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 나는 이 신제품이 좋아 보여서 샀는데 판매가 부진하다. 그럼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 또 신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샀는데 신사업이 의외로 이게 진전이 안 되고 계속 난항을 겪는다. 그러면 뭐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배당을 잘 줄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배당을 줄 만큼 실적이 안 나온다. 최소한 뭐 1,000억은 흑자가 나야 이게 배당을 충분히 주는데 지금 3분기가 지났는데 뭐 지금까지 나온 흑자가 200억이다. 그러면 서서히 대응을 할 때가 온 거죠. 세 번째, 기회비용이 발생할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뭔 소리냐? 내가 현재 보유 중인 주식보다 좋은 주식을 발견했을 때는 미련 갖지 마시고요. 더 좋은 주식으로 갈아타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뭐 갈아타지 마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솔직히 이거는 개인 취향의 영역이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대응을 뭐 그냥 할 수는 없겠죠.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끊임없는 투자 연구가 되겠죠. 왜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이 매수한 이유, 그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냥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수한 이유가 아직 유효한지, 사업성이 아직 좋은지, 경영진이 아직 그대로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해야겠죠. 그리고 내 실수는 없었는지, 내가 실적을 너무 과하게 예상한 건 아닌지, 내가 배당을 너무 과하게 예상한 건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연구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더 좋은 종목은 없는지, 내가 산 종목이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종목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투자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이제 그 투자의 성지라고 불리는 미국의 이제 성공한 투자자분들은 뭐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죠.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런 분들도 이제 현역 시절에 뭐 워렌 버핏은 아직 현역이시고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역 시절에 뭐 끊임없이 연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책 읽고 사업 보고서 읽고 기업 분석하고 이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대응 능력을 확보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 대응을 합리적으로 잘 하셨던 덕분에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대가분들처럼 성공도 하지 못했는데 투자 연구조차 안 한다면 뭐 이분들의 수익률을 따라가기는커녕 시장 수익률조차 이기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심리 아닌가요? 주식계에서 뭐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쯤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마 다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약간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네, 뭘 할지 아시겠죠, 앞으로. 그래서 뭐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되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으로 영상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